오늘은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단면을 그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퍼스펙티브 섹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옵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들어가서 도구 모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를 내리시면 단면 혹은 섹션이라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을 체크를 해주면 이 아이콘들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제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요, 박스가 있고 이것을 그룹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더블 클릭하면 그룹 외의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것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보기에 들어가서 구성요소 편집에 들어가서 모델의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눌러주면 이것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에 구성요소 편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키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것을 단축키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은 이 창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 이 중에 단축키를 눌러주고 가에 글을 적어줍니다. 모델에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눌러주고 여기 단축키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1번 왼쪽에 있는 이것을 단축키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것을 추가해 주면, 확인을 해주면 그룹을 더블 클릭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아까의 단축키를 눌러주면 사라졌다가 다시 보이죠.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면 자르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설계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을 단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 단면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단면에 원하는 면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대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단면의 이름이 나오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 이 단면이 설계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방법까지 단면을 이동 혹은 M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에 대고 뷰 맞춤을 눌러주면 이렇게 뷰에 딱 맞는 단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면 채우기 표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단면이 채워지고요. 이렇게 단면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방법이고, 이 단면의 단점은 이 단면을 하나 만들어주면 스케치업 모든 파일에 단면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면을 만드는 중구편입니다. 중구편은 다중 단면입니다. 단면을 여러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사각형을 만들었고 그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단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만들면 이 단면이 그룹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스케치업에서 단면도는 그룹 안에 단면도를 만들게 되면 그 단면도는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단면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면도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다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준 다음 다시 그룹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안에 1차 단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다시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이런 단면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룹을 만들어 주고 그룹을 더블 클릭한 다음 다시 단면도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아주 많은 단면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두 면의 단면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체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면도를 이렇게 원하는 곳에 찍어주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잡아주고 이것을 다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룹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안에 다시 그룹에 들어가서 만드는 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단면을 이렇게 원하는 것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단면도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의 단면도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외벽에 대한 설명이나 디테일에 대한 설명, 아니면 이 공간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면 자르는 고급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대지는 단면도를 자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모델링을 보면 이쪽으로 한 축이 있고 또 이쪽으로 한 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대지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 축에 맞는 단면 하나, 이 축에 맞는 단면 하나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개념을 그냥 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에서 그룹을 조금 설정을 해줬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룹을 들어가면 이 대지가 이렇게 따로 그룹이 하나 되어 있고, 이 건물이, 오른쪽 건물이 모델링이 따로 되어 있어서 꺼주면 이것 자체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 모델링도 이것을 꺼주면 이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대한 단면도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1번 옆에 있는 콤마를 눌러주시면 이게 외부 공간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보이기도 하죠. 이것을 활용하면 좀 더 쉽습니다. 단면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위치를 이동을 해서 먼저 단면 개념이 잘 보이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지는 그대로 있고 이 단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건물도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간 다음 물결 모양 이걸 눌러주면 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만나는 이 공간 전까지 한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 줄게요. 이 단면을 눌러준 다음 이 원하는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 모델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룹을 어떻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단면도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단면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단면은 너무 외부 공간과 그리고 단면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면 한쪽은 굉장히 이제 깊은 단면도를 만들고 또 한쪽은 이렇게 깊이가 서로 다른 단면도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단면도를 만드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지는 그대로 있고 그 단면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스케치북을 통해서 모든 단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링 과정에서 그룹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설계에 맞는 다양한 단면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단면도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